예, 이제 실무 쪽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실무가 이제 한 많으면 8개인데 한 7개에서 조금 적으면 한 6개 정도밖에 그렇게 많이 이제 출제는 안 됩니다. 자, 먼저 확인 설명서. 자, 중개계약 같은 경우도 앞쪽만 조금 신경 쓰면 되시고, 이제 확인 설명서. 여기는 뭐 반드시 하나가 나오고, 자, 먼저 기본에, 자, 기본에 8개입니다. 대상 권리를, 자, 기본 확인 사항란에다가 기재하지 않는 거 찾아봐. 그럼 이제 환경 조건 나올 겁니다. 실제 권리 관계. 대상 권리를 토지에다가 입지정에서 관리하는데 6번 비거치. 이렇게 앞글자 꼭 따서 순서대로 꼭 점검해 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토지. 자, 등기상지면서 필요 없겠죠. 소재, 면적, 지목. 그래서 이제 대장으로 건축물 같으면 건축물 대장으로 보고 쓰세요 라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 우리 건물에서 내진, 아마 오늘도 물어볼 겁니다. 내진 설계. 그리고 내진 능력은 어디에 기재를 하냐고 대상 물건의 표시입니다. 대상 물건의 표시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에 보시면 요건 틀린 건 아니고 주거용하고 비주거용. 자, 주거용에만 쓰는 게 아니라 비주거용도 우리 학원 같은 건물에도 내진 능력, 이것도 건물 있잖아요. 지진 나면 상가 건물도 위험해. 학원 같은 건물도 위험해. 주거용 비주거용 둘. 요 둘. 주거용에만 기재한다. X. 그건 감지기요. 감지기가 그래. 요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작년대는 다 심하게는 안 냈었고 올해도 분명히 낼 거고요. 그리고 그냥 권리관계 갖고 보고 소유권, 그리고 소유권 외에는 울구했으니까 소유권 외 권리를 바로 기재를 하라는 겁니다. 토지 그리고 건물의 내용들입니다. 그다음 이제 공법 볼까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토지용계 확인서 그러면 안 되고 이제 아래 나올 거예요.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도시군, 우리 개업이 직접 조사할 도시군 계획시설. 그다음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밖에 자 제한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우리 개업이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 등은 개업이 직접 조사해서 기재해라. 건폐율 용적률은 뭐고 나머지가 이제 토지용계 확인서요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입지, 노인, 도로, 대중교통 뭐가 있는지 꼭 지금은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주차장, 교육하고 판매하고 의료 시설. 한번 정해 주시고요. 근데 주거용은 이거 5개가 다 있는데 비주거용에는 저기 교육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이제 빠져 있습니다. 판매, 의료시설은 빠지고 토지에는 건물이 없으니까 주차장도 빠지고 그 다음에 입지 조건, 여기 이제 나머지 임목에서는 입지 조건 자체가 없고, 이렇게 네 가지 이렇게 심하게 내본 적 없는데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 경비실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비주거용에도 관리는 유수업입니다. 우리 뭐 학원 같은 건물에도 경비실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비선호시설입니다. 내가 직접 조사해야 돼.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거래 금액 말고입니다. 거래가 완성, 그럼 7번째 볼까요? 거래가 완성되기 전의 금액일까요? 아니면 후의 금액일까요? 그죠? 거래, 여기는 완성되기 전이 맞습니다. 아주 심하게 안 내봤습니다. 다 끝나면 거래 금액 말고 오자마자 우리가 봤을 때 얼마라고 생각하는지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전이요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취득, 보유, 양도 필요 없어. 그리고 이적, 그리고 매매에도 매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거래도 필요 없고 취득만입니다. 취득하면서 부담할 세금. 왜? 취득 쪽에만 설명하니까 취득, 자 거취 꼭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 3가지 볼까요? 용적률 정말 아주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건폐율, 용적률은 토지이용계 확인서를 거기 용도 지역밖에 없습니다. 도시지역이라고만 나와있지 퍼센트는 안 나와있어. 자, 토지이용계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기재한다. 확인이 안 될 건데 입니다. 무슨 조례? 시군. 구도 가면 안 됩니다. 시군의 조례를 통해서 확인하고 기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출제치 1순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올도 가면 나와 있을 거예요. 꼭 토지이용계 확인서가 맞을 것 같은데 아니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도 볼까요? 요 3개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은,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공법에도 꼭 시험 문제가 나오잖아요. 토지이용계 확인서로. 여기도 자세히 그렇게 안 나올 건데 요 3개는 확인해서 기재한다? 아닙니다. 개업이 직접 조사해서 기재합니다. 요 2번은 자세히 안 내봤는데 꼭 주의하시라고 합니다.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개업 공인사가 직접 조사해서 기재. 그러면 1번, 2번 저 건폐율 용적률하고 요 도시군 계획시설 요 놈들이 아니면 나머지가 토지용계 확인서라는 겁니다. 정말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내진 적용 여부, 내진 능력은 주거용 확인 설명서에만 기재하고 아니죠. 비주거용에도 기재한다 안 한다? 한다. 아직 안 내봤는데 그리고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를 안다고 기재한다고요? 아니요.
어디다가요? 또 관리다가 아닙니다. 그죠? 대상물건. 대상물건에 표시란에다가 기재해요. 저기 대상물건 굵게도 써놨구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 3번 같은 문장 꼭 한번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직은 저렇게 심하게는 안 내봤어. 주셔야 됩니다. 저것들이 뭔지 달지 몰라.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부는 안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신뢰합니다. 요 소리가 바로 세부입니다. 세부. 정말 그리고 자료 요구입니다. 네가 직접 조사하기 어렵지. 그러니까 따로 세부 확인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1번부터 볼까요? 신뢰합니다. 신뢰, 벽면, 환경계입니다. 먼저 그냥 권리관계 말고 실제 권리관계. 그럼 박스 볼까요? 주택임차권, 상가건물 임차권,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저 바깥에 실제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권리관계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업이 직접 조사해서 기재한다? 아니다. 가기는 가는데 현장 답사는 가는데 물어봐. 저기 옆에 볼까요? 매도 의뢰인이 알려준 사항을 자료 요구해서 알려준 사항을 기재하라는 겁니다. 우리 개업이 직접 조사해서 기재한다? 아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직접 여기는 아니요. 입니다. 물어봐. 실제 권리관계도 물어봐야 됩니다. 직접은 그냥 권리관계라니까 저기 대상물건 아래쪽에 권리관계 그놈이 우리가 직접 조사 하셔야 됩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떼보고 입니다. 내부 그리고 외부 시설물의 상대. 외부도 있긴 있어요. 입니다.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요즘 또 여기에 뭐가 있냐고 가끔씩 물어보니까 정말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주거용에만, 여기는 비주거용 아니라는 겁니다. 상가 같은 것은 우리 감지기 우리 학원도 저 배꼽 모양 있지만은 저거 기재 안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주거용에만. 그리고 아파트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아파트는 다 달렸어. 저런 거 뭐 아예 없으면 사용검사, 사용승인도 안 나와. 그럽니다. 아파트는 빼고. 그리고 비주거용은 정말 여기는 감지기가 아니라 비상벨 이런 걸 기재하지. 우리 주거용에 비주거용에는 감지기가 아니요. 비주거용 감지기가 아니다. 소화전 이런 거다입니다. 그리고 열 공급, 승강기 배수. 그리고 요건 건물만 있으니까 토지나 임목공장지나 광업지대는 없어. 이런 거는 하겠습니다. 내부, 외부, 주택. 주거용, 비주거용 그 두 군데만 있어 라고 보셔야 됩니다. 벽면 그리고 도배상태. 벽면이 깨끗하면 벽면은 균열, 누수. 그래서 벽이 심하게 금가 있으면 좀 불안불안하고입니다. 심하지 않으면 벽은 그냥 금갈 수 있으니까 괜찮아. 누수. 그리고 도배. 비주거용은 도배는 없다. 그럽니다. 그냥 벽면만 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조건 안에 있는 환경, 일조, 소음, 진도. 가장 조사하기 어렵잖아요. 일조, 소음, 진도. 근데 우리 문제처럼 환경조건은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 임목 중에서 뭐에다가 쓸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주거용은 당연히 있겠죠입니다. 집, 일조량이 풍부하지 않으면 우울증도 생기고 큰일 납니다. 그냥 아파트에서 뛰어내립니다. 자, 주거용. 근데 비주거용에는 환경조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없어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비주거용에는 환경조건 필요 없다. 뭐 상가에서 볕이 잘 들어요. 아주 그냥 여기 그죠? 나중에 괜히 또 여름에는 냉난방 때문에 아주 그냥 전기세만 많이 들어갈 겁니다. 비주거용은 환경조건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도 필요 없고 임목도 필요 없고 주거용에만 환경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심하게 안 물어봤는데 저기 주거용 아래다만 해놓고 비주거용도 X, 그 다음에 토지도 X, 임목도 X. 환경조건은 주거용밖에 없어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번 볼까요? 단독 경호용 감지기는 대상 물건의 표시 나앉아가 이게 안에가 있을 건데 저 배꼽 모양 집 안에 몇 개 달렸냐고 세달라고 할 건데 여기다 대상 물건 표시라고요? 아니요. 어디라고? 또 환경 조건 그러면 안 되고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 내부, 외부 거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1번 X.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단독 경호용 감지기는 비주거용 확인 설명서에는 기재한다 안 한다? 감지기. 할 것 같은데 안 해요. 안 한다. 그 안 한다. 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리고 아파트는 기재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그냥 달렸어. 아파트는 달렸으니까 세 볼 필요도 없어. 아파트 뒤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맞고. 그 다음에 여기는 비주거용에도 역시 기재하지는 않고. 그냥 하지 않는다. 둘 다 나란히 동그라미를 해놔야 되겠네요. 주거용에만 필요해. 아파트는 필요 없어. 주셔야 됩니다. 13번째 저놈은 중개보수만 외롭게 쟤는 기본에도 못 끼고 친구가 없고 세부 4개도 없고 중개보수만 따로 있고 어느 확인 설명서나 다 중개보수도 있고 거치도 다 거치하고 그 다음에 실제도 실제하고 대상권리도 있고 그입니다.
그거. 그 다음 이제 13번째, 거기 이제 그 박스의 오른쪽에 보실까요? 거래 완성되기 전의 금액일까요? 거래 이전 금액으로 보수를 기재를 할까요? 거래 예전 금액일까요? 이거 헷갈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거래 완성되기 무슨 금액일까요? 전일까요? 후일까요? 전이 맞습니다. 전. 그리고 거래 예전 금액이 여긴 더 헷갈립니다. 거래 예전 금액으로 중개보수를 기재할까요? 아니면 거래 금액으로 기재할까요? 거래 예전 금액입니다. 예전 금액. 오자마자 설명했던 금액으로 기재를 하게. 그러니까 보수를 받을 때는 거래 금액으로 받겠지만요. 근데 기재는 거래 예전 금액입니다. 예전 금액. 이건 정말 심하게 나오게 되면 오히려 거래 금액이 맞을 것 같다는 겁니다. 거래 예전 금액. 여기도 정말 법전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정이라고 전이라고. 설명을 예전 금액으로 했으니까 보수도 예전 금액으로 적어라. 잘못 적으면 업무정지 당한다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법정지상권 얘는 그냥 1차 문제인데 아마 올해 2차도 꼭 낼 것 같아요. 여기입니다. 네, 드문드문 내고 있습니다. 먼저 법정지상권 저당권 설정된 시기인데 1번 건축 후래요. 건축 후. 그 이미 건물이 있었대요. 나대지 건부지. 여기는 건부지. 그러면 뒤에는 볼 필요 없어요. 이미 답은 나와서 건축 그 후에 토지에다가 저당권 설정했대요. 법정지상권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 성립된다. 여기다 5. 성립에다가 5에다가 동그라미 써야 됩니다. 근데 2번처럼 토지에다가 이미 저당권 설정하고 나서 건물 건축했대요. 여기만 보라고요. 뒤에 뭐가 달라지고 경매가 진행되고 그냥 문장만 길어. 괜히 봤다가 3줄 4줄 갈 건데 앞에는 생각도 안 나고 먼저 토지에 먼저 저당권 설정했대요. 나대지 건물이 없다 그입니다. 근데 건물이 없으니까 나대고 있죠. 나대지. 그러면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애초부터 건물 없었잖아. 근데 나중에 갑자기 성립된다고 하면 말이 되겠니? 그입니다. 성립되지 않는다. 근데 3번을 보시라는 겁니다. 1번 저당권 설정할 때는 건물이 없었고요. 근데 그 후에 건물을 건축했다는 겁니다. 2번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2번이 실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2번만 딱 놓고 보면 건물이 있네. 그럼 1번이네. 성립하네. 아니네. 그입니다. 여기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2번이 몇 번을 승계한다? 1번을 승계한다는 겁니다. 그럼 1번. 그럼 2번하고 똑같은 결론역입니다. 토지에다가 저당권부터 먼저 설정해놓고 건물 건축했다. 그럼 없었다. 애초부터 건물이 없었다. 법정지상권도 없다. 저기 성립하지 않는다. 거기다가 X. 이거 또 헷갈리네. 프린트물 봤는데 또 헷갈려. 계속 헷갈린 놈은 계속 헷갈립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등기 건물에서 먼저 미등기 무가 건물이라고 해도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니까 미등기 무가 건물에다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에다가 저당권 설정하고 그 후에 경매 성립해요. 그런데 2번 보시라는 겁니다. 매매 후에도 아직도 미등기 건물로 계속 있고 그리고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권자가 다르다. 그리고 등기를 계속 안 한다는 소리는 지금 뭐 한다? 세금 안 낸다. 탈세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탈세를 국가가 도와주면 국가 망해. 정말 세금 탈세하는 거 도와주면 망한다는 겁니다. 국가가 돈이 없어. 라고 해서 그럼 공공기관도 전기세도 부담 못해서 문 닫을 거입니다. 성립하지 않어입니다. 매매 얘기 안 하면 성립하는데 매매 후에도 미등기 건물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아. 문장 그렇게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거 아니니까. 그리고 한 번 정도는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무관에서는 여기 경매로 돈이 되니까 꼭 이런 것들은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공동저당. 자, 먼저 1번에 법정지상권 성립한 후 그러면 건물이 먼저 있었고 그 후에 저당권 설정되고 그리고 철거 신축에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이미 법정지상권 성립하고 있었다니까. 그리고 철거하고 신축하고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권이 달라졌다. 그러면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자, 이미 성립되어 있던 거 그리고 다시 철거하고 신축을 해도 법정지상권 성립한다가 맞습니다. 근데 2번 토지와 건물에다가 모두 다 저당권을 설정하고 건물은 이미 있긴 있었지만 토지에도 저당권, 건물에도 저당권, 건물도 채권자가 아예 돈 주고 건물을 땡겨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여기 공동저당. 그러면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했다. 라고 저당권 실행했다. 그럼 여긴 뒤에만 보지 말고 앞에가 상황이 달라. 토지하고 건물에다가 다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겁니다.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입니다. 건물에도 저당권, 건물에도 채권자가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 소유권자가 뭐 가질 권리가 있을까요? 없어.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아. 단독 저당, 토지에만 저당권. 그거 괜찮은데
그 후에 철거하고 신축해도 괜찮은데 토지와 건물에다가 몽땅 저당권 다 설정. 법정사고 성립 판단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 이렇게 나오는지 토지에만 이렇게 나오는지 잘 봐야 된다. 철거 신축은 보지 말아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공유 보실까요? 그냥 여기 이제 위에는 토지가 구분되어 있는 소유권이래요. 갑당, 을당, 아예 선의 경계가 명백하게 되어 있다는 그냥 공유 관계 말고 구분 소유. 그 다음에 아니면 서로 상호 명시당은 상호 명시당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공유 관계다. 법정사건 성립할까 안 할까요? 한다. 건물은 성립해. 그리고 구분돼 있대요. 그리고 서로 여기 상호 명시당은 탈세 그 명시당이라 A땅, B땅 경계가 명백하게 서로 등기가 돼 있다는 겁니다. 성립해요. 근데 제일 아래에 공유인 토지에다가 거기다가 건물을 건축하고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 소유의 건물 소유권자가 달라졌다. 그냥 토지가 공유관계다. 성립 판단한다? 안 한다. 다른 사람의 공유자의 권리를 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건물 아닌데 저놈은 건물 때문에 내 토지 담보 가격이 안 나와. 라고 해서 여기는 다른 공유자 권리를 해야 하니까 안 돼. 그리고 원인 무효. 애초부터 무효였대요. 족보가 없어. 세 번째, 환지 처분도 족보가 있다 없다? 없다. 305조도 366조도 아니지 305도 아니지 임목도 아니지 가등기 나무도 아니지 매매등도 아니지 환지처분 단지 환지처분 나면서 달라졌다는 겁니다. 법정사고 성립 판단한다? 안 한다? X에다가 동그라미 좀 잘 해놓으셔야 된다. 또 헷갈려? 그럼 예전에 했던 것도 보고 오게입니다. 이제 문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토지 건물 매매 후가 나왔네요. 토지 건물 매매 후에도 그 후에 이제 그리고 미등기 건물 거기 미등기 건물 좀 빠졌네요. 미등기 건물이면은 미등기 건물이 그리고 경매가 되면은 여기 뒤에 있네요. 미등기 건물도 법정사건 인정된다. 무허가 건물도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 토지 건물 매매 후에도 미등기 건물인데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 깜빡한다는 겁니다. 안 된다. 매매 후였으니까 인정되지 않는다. 미등기 무가 다 똑같습니다. 인정되지 않어. 매매 후에 미등기 건물 여기는 인정 안 됩니다. 그리고 2번 잘 볼까요? 토지에다가 1번 저당권. 요 문장 아마 4줄 5줄 갑니다. 1번 저당권 설정하고 그리고 건축 후 그리고 2번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그 2번이 저당권이 실행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권자가 달라졌다. 라고 해놓고 법정사건은 인정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2번 저당권이 몇 번을 승계한다? 1번. 그죠? 다. 자, 2번이 경매가 실행돼도 다 배당받고 떠나야 되니까 1번도 떠나야 돼. 얘기입니다. 그럼 나대지였잖아. 1번을 기준으로 하면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토지와 건물의 토지에만 저당권 그럼 다릅니다. 이미 건물이 있었다는 소리고요. 근데 토지와 건물에다 몽땅 다 저당권 설정하고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그리고 신축을 하면 여기까지 오고 이제 거기다 막 토지하고 건물 소유권자가 달라졌다고 뒤에 막 나오고 저당권 실행했다는 소리가 또 나오고 그러면 이제 4줄 5줄가 저 앞에는 생각이 안 나. 토지하고 건물에다가 다 저당권 설정 법정사고 인정된다? 안 된다. 토지에만 그래야죠. 여기는 인정되지 않은 공동저당 건물에도 채권자가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정 안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토지가 그냥 공유관계 말고 구분소유죠. 명백하게 선이 그어져 있다니까요. 구분소유적인 공유관계라면 법정사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요. 인정된다. 자, 우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그냥 공유관계 구분소유적 빼라 토지가 공유관계 그러면 인정되지 않는데 구분소유죠. 그리고 상호명신다. 그리고 건물이 공유관계 이런 것들이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인정된다. 그래서 4번도 틀렸네. 꼭 점검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1차도 해결이 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사 등에 관한 법은 무조건 나오고요. 분묘기 직권 섞어서 하나. 자, 먼저 점유면적 또 작년도 무슨 20이라고 한번 또 내봤나? 점유면적은 먼저 개인묘지 하나인데 10이 맞을까요? 30이 맞을까요? 60이 맞을까요? 30이에요. 30입니다. 30. 그리고 절차가 30세트. 자, 여긴 6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고. 자, 부동산 거래신고가 60일이니까 헷갈리긴 하겠죠. 그 다음에 시장건설업자한테 개인묘지는 허가받아요? 신고받아요? 신고. 근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의 우리 제재는 한 번도 안 내본 것 같습니다. 300이 맞을까요? 500이 맞을까요? 여기도 300이 맞습니다. 완전 30세트.
30제곱미터 30일 이내 신고 300만 원자의 과태료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인묘지 하나 있다는 개인묘지 얘기입니다. 근데 가족묘지는 2개 이상이다. 그러면 종종문종 법인묘지까지 해서 가족묘지는 점유면적이 얼마일까요? 30 아니요. 면적 초과하면 1학년 일반의 제재가 있습니다. 얼마? 10. 근데 합장도 시험 문제 내봤다는 겁니다. 합장을 20이라고 한번 내본 것 같은데 아니요. 자, 10 좀 줄일 때 조금만 좀 적게 줄여. 20이 아니라 15입니다. 15. 또 내볼 만합니다. 15. 자, 15. 여기 면적은 자꾸 반복해서도 재탕, 3탕도 했다는 겁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15를 넘어갈 수 없다. 그 다음 이제 설치 면적이 전체 면적입니다. 10 이렇게 모여서 가족면적은 100일까요? 1000일까요?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 면적 헷갈려갖고 1000여 이러면 사고 쳤다는 겁니다. 큰일 나요. 아주 교도소 보내고 이제 나오면은 이제 쳐들어갈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중문종은 100 아닌데 만은 아니고 10만은 아니고 얼마? 1000이 맞습니다. 자연장지 가면은 요놈이 더블로 늘어나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법인은 여기도 많이 또 헷갈리는 만은 없습니다. 1000 아니고 얼마? 10만. 그리고 법인묘지는 이상이래요, 이하래요? 이상입니다. 다른 놈들은 다 이해합니다. 근데 여기서만큼은 이상. 적게 쓰게 되면 아예 법인묘지는 내주들 않습니다. 저기 그냥 아예 그냥 공동묘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여기에 법인묘지입니다. 기미박최. 성씨를 안 묻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볼까요? 우리 설치 면적 옆에 박스 보시면 우리 가족묘지 등은 종중, 문중은 시장권수 전자한테 신고 아니면 사전허가 뭐가 맞아요? 허가 안 받으면 2년에 2천만 원이나 벌금 얻어맞습니다. 집단적으로 들어오니까 허가입니다. 허가. 사후허가는 절대 아니고요. 사전에 허가 받아야 해요. 정말 2학년 2반입니다. 여거도 먹어 쌍욕으로 여기도 얻어맞고 교도소 가.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내봤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 연장 보실까요? 자, 공설묘지에 먼저 분묘 설치 기간은 15년이 맞을까요? 30년이 맞을까요? 30년. 얘도 원래 15년이었다가 3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연장은 옛날에는 15년씩 3번이었습니다. 지금 안 그래요. 몇 번에 한해서 그죠? 여기는 1회입니다. 그러니까 60년. 그러니까 옛날에는 15년이었고 3회, 3회로 15년씩 연장했습니다. 옛날에 정말 15년마다 복잡하게 살았습니다. 지금은 한 방에 60년 가요. 라고 해서 연장 한 번으로 30년으로 연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 꼭 눈여보시고, 요는 바꿔놓고 아직도 시험 문제 안 내봤어요. 기간 연장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철거는 종료, 설치기간 종료, 그러면 아예 연장 못했으면 30에서 31년이 맞을까요? 32년이 맞을까요? 1년 이내, 2년 이내, 1년. 요것도 이제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1년 이내, 1년 중요합니다.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그러면 6월은 어떻게 할까요? 화장납고, 이러면 흔적 없이 묘지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누가 해야 돼? 후손이 해야 돼. 안 하면 1학년 일반으로 교도소 보낼 거니까 딱 기다려? 후손. 이런 거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장지, 하필은 우리 개인의 자연장지가 갑자기 바꿔버렸습니다. 자, 먼저 이제 100이 아니다. 얼마다? 30으로 바뀌었습니다. 요건 꼭 내릴 건 아닌 것 같은데, 자연장지는 면적은 아직 안 내봤고요. 30. 근데 개인의 자연장지는 또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미만. 요거 좀 잘 좀 체크하셔야 됩니다. 30제곱미터 미만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후 신고입니다. 사후 신고. 제일 절차도 여기는 가벼워. 그 다음에 이제 가족묘지 볼까? 가족은 얼마다? 요건 100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 개인묘지도 100이었는데 지금 개인은 30이고 오래서 괜찮잖아요. 그죠? 앞에 보셨던 그냥 매장하고 자연장지가 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씨씨 묻는다는 자연장지하고 좀 헷갈렸잖아요. 개인이 100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30이고 가족은 그대로 100이고. 근데 여기도 미만. 그러니까 우리 자연장지가 100이 안 들어가고요. 30이 안 들어갑니다. 자연장지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가족의 자연장지는 이게 허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허가가 아니고 여기는 사후 신고. 절차는 가벼워졌네. 신고. 그럼 여기는 교도소 안 가게 됩니다. 사후 신고만 해주면 30일 맞춰서 철거했다고, 자연장지 묘지 설치했다고 신고만 해주면 대여계입니다. 어느 나무 밑에다가 아버님 매셨습니다 라고 신고만 해주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아래 볼까요? 종중문중의 자연장지. 우리 시험 문제가 종중문중의 자연장지는 허가받는다. 왜 틀렸느냐? 24회 때가 나왔습니다. 자, 최근에. 먼저 1000일까요? 2000일까요? 2000. 근데 여긴 또 이하가 맞습니다. 2000까지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냥 저기 야산에다가 나무 밑에다가 우리 김씨들 다 그냥 거기다 묻읍시다. 이게 바로 자연장지입니다. 근데 이 자연장지인데 여기 이제 사후신고는 아니고요. 근데 허가도 아닙니다. 뭐 사전신고입니다. 그러니까 허가 받는다. 왜 틀렸냐? 사전에 신고만 해주면 돼요. 아주 겹경사입니다. 면적도 더블로 늘어났지. 원래 종종무종 묘지가 허가였는데 신고지. 그러니까 정말 겹경사. 절차도 가벼워졌네. 이렇게 신고면은 교도소는 안 간다는 겁니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 자연장지는 종교하고 약간 다른데요. 여기 법인은, 근데 오히려 법인은 10만이 아니고요. 아까 법인 묘지가 10만입니다. 이거 어째 또 반토막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얼마? 5만. 아직은 안 내봤는데 5만 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이건 또 반토막을 내버렸죠. 그러니까 종종문종이 아주 경사났다는 게 거기는 2,000원 늘어났고, 여기 반토막을 줄었습니다. 5만 제곱미터 이상. 근데 여기는 규모가 너무 크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허가입니다. 기미박최 해가고 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자연장지를 설치하려면 허가를 받습니다. 여기는 허가에다가. 그리고 종교는 어째 죽을 사자고 좀 사자 생각날 건데 4만. 얘도 4만입니다. 그냥 불특정 다수 법인묘지는 5만. 그리고 법인은 여기 종교는 4만. 여기도, 근데 여긴 또 이하입니다. 이하. 야, 이거 막 심하게 해서 시험 문제 나올 거는 거의 아닌 것 같은데 이하. 그리고 여기도 어쩔 수 없으니까 허가. 규모가 크니까 허가받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설치 제한에서 거리 제한, 요건 정말 꼭 줘야 할까. 옛날에는 300, 500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여러 가지로 세분해놔갖고 아주 골치 아픕니다. 자, 먼저 도로, 그리고 선로, 하천. 요걸 철도를 이제 선로로 바꾸는 무장이 조금 바뀌었고요. 근데 개인묘지하고 2개씩 묻는데 개인하고 가족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조금 좀 붙여도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100은 없고요. 300은 아닙니다. 얼마? 200입니다. 이것도 자꾸 체크해 봤는데 헷갈리네. 200m 이내만 묘지를 설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개인 묘지, 우리 가족 묘지. 바로 도로, 그 다음 선로, 하천이 있으면 됩니다. 근데 거기다가 여기서 이제 뭐 묘지가 이제 규모가 커졌네요. 종종. 그리고 문중, 법인 묘지는 200 옆에 얼마요? 300. 조금 더 떼야 되겠죠. 집단적으로 들어와. 종중, 문중, 법인 묘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줄 것 같으니까 더 떼라 그럽니다. 여기다 200g 만듭니다. 200, 300. 그 다음에 그 아래 볼까요? 근데 사람이 살아 25 이상. 요걸 또 30이나 10이라고 합니다. 25 이상의 인간, 학교. 그 다음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장소. 자, 그러면 개인묘지하고 가족묘지는 근데 사람이 산다. 200 갖고 안 돼. 얼마? 근데 500은 아니고 300. 200, 300. 요거 300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제일 커. 사람도 살아. 아이 묘지도 커. 25 이상의 인가에다가 종중, 문중, 법인 묘지 그 박스에는 300 옆에 500입니다. 200, 300, 500. 요거 잘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요건 정말 꼭 내볼 만합니다. 요것도 예전에 시험 문제 300, 500만 있었을 때도 냈는데 요거 바뀌면서는 아직 안 내봤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형벌. 정말 내본 적 없는데 허가받지 않았다. 가족묘지를 설치했다. 금지구역에 여기 이제 저기 상수원 보호구역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명령, 철가라는 명령들을 이행하지 않았다. 요거 2년입니다. 2년에 2천. 아주 쌍욕을 얻어먹고 교도소 가. 그리고 여기 이제 설치 면적을, 그러니까 아까 이제 10이나 30 이렇게 중요했던 그 면적을 설치해서 초과해서 설치했다. 그리고 철거하지 않았다. 1년 이내에. 이런 것들은 또는 화장 납골 같은 거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얼마다? 1학년입니다. 1학년 1반. 아까 이제 과태료 있던 것들은 봤었고, 입니다. 근데 형벌은 한 번도 안 내봤는데 조심하시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5번까지는 한번 읽어볼까요? 가족묘지 등의 점유면적은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가, 근데 가족이라니까요. 가족입니다. 30제곱미터 초과할 수가 없다. 맞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입니다. 가족 얼마요? 여긴 점유 면적이니까 10입니다. 10이 맞습니다. 10. 설치 면적은 그럼 100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점유 면적, 그러니까 하나 점유는 10입니다. 이러면 정말 더 헷갈린다는 겁니다. 있는 숫자 갖고 하면은, 그러니까 개인 묘지가 30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해야지. 하나 설치하는 거 개인 묘지 저기 위에서 봤구만. 이렇게 보면 헷갈린다는 겁니다. 2번 바뀌었다니까요. 분묘 존속기간은 15년이면 15년씩 3회에 그렇게 복잡하게 안 산다니까요.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거 언제 바뀌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니? 그럴 겁니다. 근데 얼마다? 아니요. 자, 존속기간 얼마? 30년. 그리고 몇 번에 한해서라고요? 한 번.
1회에 하나요 30년으로 연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기 위에 있구만 기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개인의 자연장지. 개인의 자연장지 이제 100제곱미터 이건 이제 틀렸죠. 100제곱미터 미만이라 30. 개인의 자연장지 3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이렇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허가도 아니요. 허가 받으면 아니요. 신고 사후 신고 하면은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개인 묘지는 100제곱미터도 틀렸다. 거기 이제 30. 개인의 자연장지는 30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사후에 신고하면은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3번. 그 다음에 이제 4번 볼까요? 종중문중 자연장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로 허가받아야, 이거 뭔 소리 하냐? 여기 자연장지. 그러니까 종중문중 묘지는 그걸 맞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요. 종중문중 자연장지는 자연에다가 묘 쓴다는 자연장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라고요. 아니라니까요. 얼마 더블로 늘어나서 2000에다가 허가가 아니요. 사전신고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더 헷갈릴 거예요. 입니다. 얘는 그냥 허가받는다. 왜 틀렸느냐? 그것만 나왔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봉분, 이렇게 봉우리가 나온다는, 근데 봉분의 높이가 50cm 밖에 안 됩니까? 아니요. 1m입니다. 1m. 센치로 하면 100cm 얘기입니다. 그리고 봉안묘, 이렇게 묘지 이렇게 집처럼 생긴 거, 봉안묘는 70cm입니다. 70cm. 자, 그거는 거의 안 내봤는데, 이렇게 봉분, 요 봉분은, 이렇게 이제 봉우리 쓴다, 요 봉분, 여기서 1m, 1m를 넘어가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봉분은 1m 이내, 1m 이내로 설치를 하라고. 계속 올리면 안 되잖아요. 뭐, 하느님하고 대화하려고 이렇게 높게 쌓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봉안묘, 이렇게 봉안묘, 이렇게, 묘지가 이렇게 집처럼 이렇게 생긴 거입니다.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놨잖아요. 요 안에 뭐 시신 둘 것 같고, 봉안묘, 요거는 70cm, 요 70cm 이내입니다. 요건 아직 내본 적 없는 70cm 이내로, 묘지 이것도 여기도 너무 크지 말라는 겁니다. 거의 아마 법을 보게 되면 아마 70cm 다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기 뭐 70cm 묘지 같은 것도 요번에 뭐 10년 됐다고 나오던데 조금 높은 것 같던데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평분 좀 평평하게입니다. 이렇게 봉을 내놓지 말고 좀 평평하게입니다. 요거 얼마다? 요거 반토막. 그죠? 평분 얼마라고? 50cm. 요거 50cm 이내입니다. 50cm 이내. 그러니까 요거의 반토막. 그리고 봉안묘가 딱 중간 정도. 75라고 하면 안 되고 70cm 이내. 라고 요거 3개만 정리하셔야 됩니다. 요건 심하게 안 내봤는데 하여튼 주의는 그래도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분묘기지권도 우리 어려서 가끔씩은 민법에도 나와. 자, 먼저 요건. 자, 먼저 보실까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리고 분묘를 점유를 하면은 여긴 치료가 있다 없다? 치료? 없다. 주무신 대가 이렇게 가오하다는 겁니다. 소유권자가 계속 주무시고 계셨으니까 일어나지 말고 계속 주무시라고. 치료 있다 없다? 없다. 치료 청구하지 말어. 그럽니다. 갑자기 불안하게 땅값은 내놔. 그러면 안 되잖아. 주셔야 됩니다. 누가 주무시래?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 자기 토지에다가 분묘를 설치한 자가 매도네 묘네요. 특약 없이 토지만을 처분했다는 겁니다. 치료 있다 없다? 있다. 치료가 생겼다고 판례가 나왔다니까요. 시험 문제 아직 안 나와봤는데, 그리고 판결 전후, 판결 후구로 만듭니다. 판결 전 것도 따지겠다. 분묘굴이 이렇게 판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타인의 토지라가 합의해서, 그러니까 2번, 3번 20년 없다는 겁니다. 바로 속리. 그리고 합의해서 분묘를 설치한 자는 치료가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 두 개 다 동그라미일까요? 있을 수도 있고, 친하면 달라고 안 할 거고, 안 친하면 땅값은 내야지 이럴 수가 있으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제 딱 정리가 됐죠. 20년 주무신 거는 없고, 매도해놓으면은 그냥 있고, 그리고 합의는 합의하기 나름이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성립 OX 보실까요? 요거 이제 OX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공지를 인정을 한다. 근데 2번입니다. 분묘기지권 내에서 일부가 이장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내에서, 그리고 잠시 일시적인 묘실은 분묘기지권 유지가 될까요? 소멸할까요? 유지. 그리고 분묘기지권 범위 안에서 이장은 괜찮습니다. 새로운 분묘를 신설하는 게 아니라 이미 20년 됐다. 옆으로 잠깐 가는 거야? 괜찮아. 이거 유지가 됩니다. 인정되고요. 근데 세 번째, 사성, 무덤지랄까 둔덕치는 거. 아주 만리장성 쌓을 거요. 사성, 그리고 합장, 그리고 쌍분, 부인이 더 싫어입니다. 누가 나란히 옆에다 설치하면 부인 좋겠니? 그입니다. 성질은 급해갖고 20년 전에 남편이 먼저 가서 자리 잡고 있었다. 그입니다. 그리고 가묘, 분묘기지권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 안 된다. 인정된다 그러면 네가 아주 사고 쳤다. 그입니다.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봉제사의 권리는 종손이래요, 종종이래요, 연고자래요? 종손.
정선. 근데 정선은 손 하나 갖다 하니까 정중히 관리를 해왔다는 겁니다. 이때는 정선일까요? 정중일까요? 정중입니다. 뒤에 놈은 시험 문제가 안 나왔다는 겁니다. 앞에 놈은 나왔고, 이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 정중이 토지에다가 바로 정중 토지에다가, 이건 아직 시험 문제 안 내봤는데 정중은 합의가 아니라 총규겠죠. 그럼 지분이 있냐고 합니다. 정중 토지에다가 묘지를 설치할 때는 동의를 얻어야, 아니면 동의 없이 묘지 설치가 가능하다. 뭐가 맞대요? 동의? 얻어야 합니다. 요거 꼭 내볼 만합니다. 얻어야 묘지를 설치할 수 있답니다. 거기 자기 지분이 있다고. 지분이 어디 간 얘기입니다. 총유였으면 지분이 없다. 동의 얻어야 됩니다. 얻어야 돼. 모여서 얻어야 돼. 주셔야 됩니다. 먼저 한번 이제 문제 볼까요? 정중이 선조의 분묘를 관리하여 왔다면 정중, 봉지에서 할 수 있는 권리는 정손에게 귀속한다. 맞았다 틀렸다? 정중들이 하여 할병 던질 거, 그런 판사 나와봐야겠습니다. 우리 정중이 계속 관리받는데 그래도 정선이니? 넌 정선밖에 없니? 그럴 겁니다. 자, 여기는 X. 저 정선을 보호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2번 토지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동의를 얻어서 분묘를 설치하면은, 아까 3번에 있구만. 동의를 얻어서 설치했을 때는 차주의 사용대차라고 했을 겁니다. 사용대차에 따른 차주의 권리를 취득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여기는 합의를 해서 설치를 하면 뭐라고요? 분묘기지권, 차주의 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우리 시험 문제가 아주 소설을 썼습니다. 사용대차에 따른 차주의 권리를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뭔 사용대차입니다. 여기는 사용대차가 아니라 분묘기지권, 강한 물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치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계십니다. 2번 같은 거 또 낼 것 같아요. 계입니다. 그리고 3번 정중온이 총유물인 이마에다가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정중의 결의는 필요 없다는 것이 판례다. 아주 판례를 새로 만들었네. 네가 판사니 그겁니다. 여기는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필요하다. 여러면 아주 대형사고 친다고 합니다. 네가 이제 딱한 물어내야 되겠다. 아주 난리가 납니다. 4번 분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 외에, 이런 걸 정말 우리 시험 문제 2번 4번 떠내볼 만해요. 표시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를 해야, 아니면 점유는 필요 없고 그냥 의사표시면 될까? 포기를 해야 소멸한다. 그렇게 까다롭게 소멸할까요? 아니요. 여기는 그냥 의사표시면 소멸돼요. 점유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4번도 X 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은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는데요. 분묘기지권이 인정된 임야에다가 공동주택의 용지로 개발되고 있는 경우에, 근데 충분한 이장 비용을, 얘가 이제 정말 묘지가 알바키처럼 주변에 막 아파트가 쫙 여기 옆에 주변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통행도 좀 어렵고 하니까 충분한 이장 비용을 한 200~300이면 이장할 건 내가 2,000 줄게. 사업시행자가 이장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해도 분묘를 이장하지 않는 것은 권리남용이다. 아니다? 아니다가 맞습니다. 권리남용이 아니다고 할 정도로, 이 정도로 아주 묘지는 크게 보호를 해준다는 겁니다. 이다 그러면 거기서 주무시던 분이 벌떡 저녁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네가 그저 권리남용이라고 했니? 나보고 옮겨가래? 아니요. 그입니다. 거기 그냥 그대로 계셔입니다. 주무시던 분은 계속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고정되는 이제 상가금을 임대차, 정말 1차고 2차고 다 결부가 돼갖고요. 요거 정말 아예 그냥 큰일 납니다. 이제 떨어지면은 내년도에도 2차도 보고 또 봐야 됩니다. 아주 큰일 나니까 요거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주택 임대차, 그리고 상가금을 임대차가 요런 법이 그냥 막 자꾸 새로 막 바뀌면서 난리. 그리고 우리 법제처 아직 기재는 안 됐지만 국회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내든지 아니면 내면은 요걸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예기간도 따로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적용된다. 계입니다. 9월 20일 아예 통과를 시켜놨고요. 상가도. 먼저 주택임대차에서 주거용 건물에 꼭 전부만 아니요, 일부도. 근데 일부가 너무 조금 적용 안 해준다. 우리 시험 문제 아직 안 내봤는데 30%만 주고요. 나머지가 상가 사무실, 그럼 적용이 없다. 한 반반 정도면 적용될 거고. 그리고 사실상 주거용, 거주용이면 되고, 창고나 공장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면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런 건 너무 중요한 판례고요. 그리고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저기 옥탑방이 하나 있네. 근데 저거 무허가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법정상고도 적용되고, 이거 주인이 잘못되지 세입자가 뭔 잘못을 했냐고. 적용 안 돼 그럼 그날로 뛰어내립니다. 죽어버립니다. 죽이면 안 되니까 적용된다. 옥탑방도 괜찮아. 거기도 계약서 쓸 때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금액을 한번 잘 써볼까. 아직도 서울을 4억이래. 뭔 소리야. 바뀐 지가 언젠데 1월 26일에 바뀌었어. 그입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어. 서울은 얼마라고요? 또 5억 그러면 안 됩니다. 얼마? 6억 천. 거기 한번 잘 메꿔보셔야 된다. 6억 천. 서울은 얼마? 6억 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울. 자, 여기 이제 상가입니다. 상가 적용 금액. 여기 상가 적용 금액입니다. 맨날 써봤는데 서울 얼마라고요? 5억 아니요. 6억도 아니요. 6억 얼마? 6억 천. 6억 1천만 원이 바로 적용 금액입니다. 물론 이제 월세다가 곱하기 100을 하겠지만 그입니다. 그러면 보증금 한 3억 그리고 월세가 10만 원까지는 적용될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적용돼. 여기까지는 그입니다. 그러면 최단 기간도 적용되고 막 최우선 변제 이거 뭐 금액이 커서 안 되겠지만 하여튼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적용해 줄게. 라고 해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몇 개 안 되지만 권리금 보호까지 쭉 적용 다 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과밀 억제권역. 근데 과밀 억제권역에서 그러면 서울도 원래 과밀인데 15개.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인천, 수원 하나, 부천, 성남 해가지고 과밀 억제권역에서 하나가 더 들어왔다는 겁니다. 누가 들어왔다? 부산은. 그러니까 여기 부산. 그러니까 부산은 아직도 3억 9천이 이렇게 속일 겁니다. 부산은 얼마요? 5억. 부산은 그냥 저놈들이 그냥 부산이 올해 인천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2의 서울 나가지고 두 번째로 올라오셨네. 부산이 이렇게 승격을 하셨다는 겁니다. 계십니다. 요거 얼마? 5억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광역시인데 광역시 근데 광역시가 여기도 인천 들어가네요. 자 그럼 광역시 여기 광역시 몇 개? 4개. 여기도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4개 쪽인데 자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대전입니다. 대전. 그다음에 광주입니다. 경기도 광주 말고 광주 광역시 저기 전라도 쪽에 있는 광역시입니다. 그리고 뭐 전라도 광주라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무슨 방송 보니까 갑자기 저기 전라도 쪽으로 전라도 광주 이런데 광주 광역시 전라도가 왜 들어가? 그죠? 주하시립니다. 광주 그다음 이제 여기 이제 부산은 빠졌고 울산 대구 자 울산하고 대구 자, 이렇게 4군데 지역이 됐지. 여기는 부산 없다. 부산 여기 있다. 주셔야 됩니다. 이게 헷갈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 자, 경기도에 여기도 이제 4개 지역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놈 이제 주택임대차에 최우선 변제가 막 헷갈리게 생겼다는 겁니다. 세월 때문에 나중에 났었던 우리 아까운 애들의 안산. 그 다음에 김포입니다. 김포. 에버랜드, 용인. 근데 이놈의 용인은 주택임대차 가면은 막 적용금액 이상한 게 도망가고 여기하고 헷갈려 죽어요.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경기도 광주입니다. 여기는 저기 전라도 쪽에 광주광역시, 여기는 경기도 쪽에 광역시입니다. 경기도 쪽에 광주입니다. 광주는 두 군데 똑같아요. 입니다. 거기다 이제 여기가 이제 요 세계적이 좀 달라졌을 건데 여기 누구요? 여기 화성이 여기 들어왔습니다. 화성. 그리고 뭐예요? 세종시 여기 거입니다. 세종시도 여기 거입니다. 대전 옆에 이렇게 대전 옆에. 근데 우리 세종시가 또 주택임대차 가면 또 달라져 있습니다. 아주 헷갈려 죽습니다. 과밀억제 권역에 3군데가 새로 들어왔어요. 주택공개입니다. 세종시. 그래서 화성이 정말 세파를 견디더니 화성이 좀 좋아졌잖아요. 이놈 화성이 주택임대차 가면 여기 가 있습니다. 아주 헷갈려 죽습니다. 그리고 파주입니다. 파주. 요 3개 지역이 이렇게 새로 들어왔죠. 얼마라고요? 1억 1천만 원씩 빼주세요. 얼마? 3억 9천 개입니다. 3억 9천.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러니까 요거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머지 누구? 기타. 자, 기타적 얼마래요? 39, 27 하십니다. 입니다. 그죠? 얼마? 2억 7천. 1억 1천만 원씩 빼오다가 기타적은 꼭 무시해야 됩니다. 얼마? 2억 7천. 2억 7천입니다. 39, 27. 2억 얼마? 2억 7천. 이렇게라도 정리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네. 이제 시험 문제가 부산을 3억 9천이라고 하고, 화성은 2억 7천이라고, 세종시도 2억 7천, 세종시도 또 5억 아니라니까요. 파주가 뭐 2억 7천 아니라니까요. 이거 헷갈려서 아주 죽을 일입니다. 그리고 부산도, 이놈 부산. 그러니까 요 4개 지역 꼭 주하십니다. 부산. 그리고 이렇게 화성부터 우리 세종시도 마찬가지고, 파주까지 요거. 지역을 잘 보시라는 겁니다. 요놈 갖고 아주 심하게 장난할 겁니다. 우리 법령용어 요거 나올 거예요. 주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밀법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고금액. 그리고 자, 대학력 보시까 대학력. 자, 먼저 전입신고하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한 다음날. 열쇠 받고 들어온 날 다음날. 이놈 다음날 아주 귀장 떨어져라. 다음날. 그리고 확정을자 필요 없다는 겁니다. 소액이면 최우선 변제 받는데. 자, 그러면 또 최우선 변제 받는 금액이 달라졌잖아요. 자, 먼저 서울은 얼마가 됐다고요? 1억이 아니라 1억 1,000개입니다. 1억 1,000. 그리고 얼마라고요? 그러면 1,000만 원 더 올라갔네. 그럼 300, 꼭 1,000만 원 올라가면 300이 올라갑니다. 3,400이 아니라 3,700.
700. 이거 꼭 한번 써봐야 된다는 겁니다. 3,700. 그리고 과밀에다가 여기다 8,000 그러면 큰일 납니다. 과밀. 그리고 세 군데 주의하셔야 합니다. 용인. 용인은 그 아래 있었다고요. 용인계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출판에 써놨네. 화성. 화성이 아주 제일 대박 쳤습니다. 화성은 원래 기타적이 있었다고. 기타적이 있었다가 상가 때 예시를 놨잖아요. 저기 상가, 용인이 막 여기 이제 화성. 파주 요런 적이 새로 들어왔잖아요. 여기서 이제 바로 자 화성, 그 다음에 누구? 세종시. 우리 세종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힘쓰는 느낌이 있습니다. 세종시가 두 번째로 올라왔어. 자, 세종시를 아직도 그 아래쪽에다가 저기 대전 옆에 그 세 번째 지역을 하면 큰일 납니다. 주셔야 됩니다. 정말 용하다고. 용화세, 용인, 화성, 세종시 요 세 개입니다. 저기 아까 보셨던 화성이 세파를 견디더니 거기하고 좀 다르다는 겁니다. 정말 용화잖아요. 용화세, 용인, 화성, 세종시. 얼마 됐다고요? 1억. 옛날에 서울 금액 1억. 여기다가 8천에 2,700 걸을 겁니다. 1억 됐고 얼마? 3,400 됐고. 요 두 개밖에 안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파주를 좀 좋아하시는다. 파주가 원래 기타적이 있었다가 금액은 똑같고 기타하고 두 개는 근데 파주만 좀 달라졌다는 겁니다. 저기 좀 굵게 써놨어요. 파주가 아직도 5천에다가 1,000 그죠? 700 X개입니다. 그리고 광역시 거기 세 번째는 얼마래요? 6천. 얼마? 2천. 안 달라졌다니까요. 그대로라니까요. 파주만 달라졌구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세종시에다가 6천에다가 얼마? 2천. 그러면 아주 사고 철학입니다. 당신 지역인데 모르냐? 그럴 겁니다. 우리 세종시를 살아보니까 어디 갔는지 잘 좀 보시라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지역 보실까요? 기타 지역 얼마? 5천. 아직도 5천이고 얼마? 1,700이고. 그러니까 위에 두 개만 달라진 거지 아래는 그대로. 근데 파주만 아래 기타 지역이 있었다가 위로 올라왔다 그럽니다. 여기다 막 물어볼 겁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한번 보실까요? 옆에. 자, 우리 서울. 근데 여기는 그대로입니다. 자, 먼저 서울은 6,500. 그리고 저기 사업자 등록 신청 구청이 아닙니다. 시험 문제 내봤는데 세무소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서울은 아직도 6,500. 그리고 얼마? 2,200. 6,500, 2,200입니다. 그건 그대로고, 이게 달라진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과밀 얼마라고요? 과밀은 1,000만 원만 빼주세요. 얼마? 5,500. 그 다음에 1,000만 원씩 빼면 아까 2,200에서 얼마? 1,900입니다. 1,900만 원. 그리고 광역시는 광 잡았다. 얼마? 38 광땡 3,800. 그리고 아까 1,300입니다. 1,300. 그리고 기타 지역 얼마? 3,000. 거긴 바뀐 거 없습니다. 한 개도. 그 다음에 얼마?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그래서 하여튼 정리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재 그냥 그대로니까 여기 최우선 지금은 안 달라져서 그대로 있어. 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요건에다가 여기 이제 주밖에 최우선 변제는 확정월자가 필요해?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 저기 최우선 변제에는 확정월자 필요 없습니다. X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소액 보증금에 해당되면 여기는 선후 다 제끼고 선 국세가 됐건 아니면 근저당이 됐건 다 제끼고 가장 먼저 안 주면 뛰어내릴 거예요. 자살방지금입니다. 그리고 상가가 됐건 주택이 됐건 최우선 변제금 얼마 안에서 낙찰대금이 얼마 안에서 준대요. 3분의 1 아니라 2분의 1. 그러니까 원래는 상가가 3분의 1이었다는 겁니다. 아니요. 둘 다 2분의 1. 막 금액도 이제 증액도 5%로 같이 맞추고 그러나 봐. 그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우선 변제 볼까? 우선 변제는 확정월자가 꼭 있어야 된답니다. 들이대야 돼. 자, 그러면 우선 변제는 거기는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선한테 우선할 수 있다고 확정월자 들이대면서 안 돼. 뭐만? 후순위 거주자에게만 우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기 최우선 변제 그 위에 있는 그 박스는 선후를 가리지 않는데 다 제끼는데 여기는 안 그래. 후순위 거주자에게만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정자 있어야 돼. 들이대야 돼. 게임입니다. 작년도 시험 문제가 공증인 사무소에서는 확정자 못 받는다. 받는다? 옛날 때 주민센터만 그러더니 겁니다. 받아. 등기소도 받아. 근데 저 주민센터는 관할이 있습니다. 꼭 주소지에서 받아라. 근데 등기소나 공증인 사무소는 관할 같은 거 없어. 아무데나 받아래. 저 그냥 서울 가서 세종시에서 계약서 썼는데도 등기소가 아무데나 받을 수 있어요. 겁니다.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최단기가 얼마라고? 주택은 욕하고 살아라? 2년. 2년도 못 살고 나가라고 하면 2년. 그리고 상가는 얼마라고? 손님도 있으니까 욕하지 말어. 얼마? 1년 게임이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 아무 소리 없네. 앞에는 6월에서 1개월은 주인.
나가라 소리도 없지, 올려달라 소리도 없지, 뭐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그 뜻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 안 했다는 소리를 3번 해갖고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아무 소리 없었다,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1개월 전, 그리고 갱신 거절, 조건 변경의 통지가 없으면 갱신된 것으로 보는데, 그럼 최단 기간으로가 주택은 얼마? 2년 떠욕하고 살아. 임차인만 신났습니다. 옆집 보니까 더 싼 집 있다는 겁니다. 얼마 만에 나갈 수 있다? 3월. 상가도 그래. 그리고 상가는 얼마로 늘어난 거예요? 1년. 그리고 또 얼마 만에 나갈 수 있다? 3월. 옆에 보니까 옆집에 저 싼 상가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도록 도와줄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임차인만이지 저 3개월을 주인이 그럼 큰일 난다는 겁니다. 주인은 너를 위한 법이 아니야. 너는 가만히 있어. 너는 안중에도 없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갱신요구, 갱신요구가 이제 우리 상가가 또 달라졌다. 그럽니다. 요거 논란이 많았다는 겁니다. 10년이면은 아예 그냥 집을 줘버리라는 소리도 합니까? 했더니 그냥 밀어버렸습니다. 통과해놨어. 그럽니다. 이제 얼마가 됐다고요? 5년 말고 10년으로 아예 늘어나 버렸다는 겁니다. 10년. 그리고 국회 통과해놓고 지금 적용시켜버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증액 청구 보실까요? 주택은 얼마요? 9% 아니고 거기는 얼마? 20분의 1 거기 박스에다가 5%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놓으시고요. 근데 상가 정말 또 주의하셔야 되겠죠. 상가가 아직도 9% 아니요 얼마? 5. 주택도 5%, 상가도 5%. 정말 5%로 이제 똑같아졌어. 요거는 1월 26일에 이미 시행되고 저기 적용 금액하고 요 5%는 1월에 나머지 10년 같은 것은 9월에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차임전환 보실까요? 자, 보증금 빼주고 월세로 바꿀 수 있다. 연 10%. 그리고 기준금리에다가 연 3.5를 4%를 더한 것만 이거 엄청 헷갈린다는 겁니다. 연 주택은 얼마라고? 연 4가 아니라 3.5. 그러니까 1.5 지금 현재 1.5. 그리고 3.5를 버텨보니까 5. 그래서 5%를 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더한이 맞아요? 곱한이 맞아요? 더한 1.5 더하기 3.5 그렇게 하고 5% 나왔지 곱하지 않았어요. 여기입니다. 옛날에는 뭐 4배를 곱한 것인데 완전 달라졌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가 쪽에 박스 볼까요? 연 얼마? 12%. 그리고 기준금리에다 얼마를? 4.5를. 근데 4.5배 중에서 낮은이 맞을까요? 높은이 맞을까요? 낮은 겁니다. 낮은. 그럼 앞쪽이 좀 높아. 뒤에가 더 낮아. 1.5에다가 4.5로 곱한 것들이 좀 낮아요. 뒤에 낮은 금액을 적용이지 높은 금액을 적용. 거기 뭐 옆에 주택에서도 낮은 그랬구만. 이건 높은이 아니요? 낮은이요. 아주 사고 쳐라 그럴 겁니다. 그리고 자, 주택에서만 사실혼자가 임차인 사망했을 때 여기는 법률혼자가 있으면 법률혼자 돼 갑니다. 사실혼자하고 2촌인의 친족이 공동으로 1억 그러면 5천씩 사이좋게 반띵 주셔야 됩니다. 근데 상가는 그런 게 없고요. 그리고 주택에는 비싸게 인테리어 안 해도 못 받아. 그 다음에 상가 보실까요? 우리 권리금은 얼마 전까지만 통보하고 이제 이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인데 얼마? 3개월일까요? 아니요. 이제는 6월로 달라졌다는 겁니다. 6월. 지금 적용되고 있어요. 근데 주의할 게 이제 이 권리금만큼은 현재 유지되는 계약 전부가 아니고요. 지금 최초로 계약 체결한 최초하고 갱신 요구 대상 임금 갱신 요구 대상이면은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4년 이내 거는 4년까지 딱 되면 한 번 적용할 수 있죠. 갱신. 그러면 4년에서 5년까지 가는 게 아니라 4년에서 10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갱신 요구할 수 없도록 4년 이미 넘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넘어갔다. 갱신 요구할 기회가 없죠. 그러면 그냥 5년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무하실 때도 내년도에 만약에 실무한다고 하게 되면 이거 어정쩡하게 걸리게 생겼다는 겁니다.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다. 3년 아니 되고 4년까지도 갱신 요구할 수 있으니까 10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4년 지난 것들은 갱신 요구 기회가 없잖아요. 그건 10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거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시험 문제는 심하게 안 낼 건데 요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초하고 갱신 요구 대상인 계약만 적용시켜 주겠다. 현재 유지되는 계약을 다 적용시켜 준다고 안 할 거예요.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 저기 10년이 그렇습니다. 저기 10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년 내에 손해배상. 그 다음에 전통시장은 상가금을 임대차가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로 바꿔버렸습니다. 된다가 맞아.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은 뭐 국경은 같은 거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규모가 큰 전통상가라고 하더라도 전통시장만큼은 적용해줘.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 득이면요. 기간이 끝나갔는데 보증금을 안 내줘. 라고 하다 보니까 얻어가도 못하니까 대항력. 그리고 우선표 조건을 유지시키려고 등기를 해놓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자, 임차권 등기 명령 후 그리고 임차했던 소액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뭐는 최우선 변제는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정말 최우선 변제는 인정 안 됩니다. 최우선 변제가 인정이 안 됩니다. 거기다가 일정에게 우선 변제 옆에 거기 최우선 변제만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근데 우선 변제는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 적용되기는 하는데 우선 변제는 기다려봐야 갑이 최우선 변제 받지 울은 기다려봐야 우선 변제도 못 받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겁니다. 우선 변제 없어. 최우선 변제만 우선 변제는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만 적용 없다. 임차권 등기 명령 후 최우선 변제는 없다. 또 줄 수 있거니 그입니다. 갑이 중개해놓고 나갔잖아. 그거 봤잖아. 요걸 이제 우리가 설명을 잘못하면 우리한테 책임 떨어져 주셔야 됩니다. 나머지 이제 부적용해서 주택은 임차인이 법인이었을 때는 적용이 되고 입니다. 여기 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 중소기업법에 따른 법인만 적용된다. 남은 적용 안 되고요. 그리고 일치사유 적용 없다는 거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적용 안 돼. 사용대차가 될건 잠시 휴양이나 연수 목적, 병치료 목적 이런 것들은 적용해 줄 가치가 없다. 그리고 깔세 같은 것들 그죠? 잠시 그냥 한 달 정도 하면서 팔고 떠날 것들은 적용 안 해줘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1번에서 한번 문장 보실까요? 1번 자 주택을 거기 볼까? 주택을 매도하고 임차를 했을 때 주택을 매도하고 임차 아까 동의세번하고 똑같은 문장입니다. 근데 문장 보실까요? 매수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한 날에 아주 사고 쳤다. 한 날에 대학로 출등한 한 날이 아니라 한 다음 두 글자가 빠졌대요. 이거 치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날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면 아주 대형 사고 쳤다는 겁니다. 왜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서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한테 밀려 근저당 당일에 회율이요. 다음 날로 넘어가니까 보증금 1억 우리가 2억 이거 다 날아간다는 겁니다. 조심해라. 교시야 됩니다. 대학료 또 늦네? 맞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2번은 수분양자, 분양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임차했던 임차인은 그 사람 분양받을 건데, 네, 그 수분양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근데 또 여기도 다음 날에, 그러니까 이미 대학령 갖춰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수분양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한 다음 날, 여기다가를 또 다음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한 날이라고 할까요? 한 다음 날 아니죠. 한 날. 그죠? 여기는 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다릅니다. 자, 위에는 매도하고 자기 집에서 임차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는 분양을 받는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해서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분양자가 등기할 때 대항력도 발생시켜줍니다. 이거 아주 독특한 판례니까 1번, 2번 조심하세요. 자, 의외로 가끔씩은 저렇게 2번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고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볼까요? 시장 등의 직권 말소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후 그리고 적법한 절차로 그리고 재등록이 되어도 적법한 절차라니까요. 재등록 되어도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 아니면 있다.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거 특별한 법이잖아요. 명의신탁도 그런 것처럼 선악을 불문하고 이런 것처럼 이제 여기도 재등록 되면은 적법하지 않는 절차하면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재등록 되면 손해질 3자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X 꼭 주셔야 됩니다. 근데 네 번째 꼭 이렇게 나오겠죠. 상가 건물의 보증금 아직도 바뀐지 모르냐? 차임의 중액은 9%를 초과할 수 있다. 9%가 아니라 몇 퍼센트? 5% 바뀌었어. 하여튼 뭐 이거는 1차가 됐고 2차가 됐고 꼭 한번 내볼 거예요. 바뀐지 아직도 모르니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확정일자다가 아파트 동호수 확정일자 전입신고 그대로 잘했고 동호수가 빠진 경우라면 확정일자는 뭐가 그렇게 중요해? 전세금 보증금 돈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는 동호수가 빠진 경우라면 확정일자로서 우선변제 효력은 없다 아니라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선변제 효력 그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다 배당료가 안 해놓으면 우리한테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우선변제 효력이 있다.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전입신고만 잘하면 돼. 여기는 금액만 잘 틀리지 않고 맞으면 돼.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임차권 등기 명령이 격려된 주택을 임차했던 소액 임차는 우선 변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아주 대형 사고 치네. 우선 변제 말고 뭐 최우선 변제. 이거 뭐 1차가 되고 2차가 되고 우리 여섯 번째는 제일 중요한 문장 우리 실무에서도 사고치기 좋은 문장 최우선 변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우선 변제는 인정된다고 해야 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명신탁도 뭐 하다 1차가 됐건 2차가 됐건 올해는 이제 등경이 나올 시기가 됐어요. 지금 등경 한 번 내면 계약경 내고 계약경을 작년도에 냈었고
올해는 등경이 꼭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등경의 효력을 쭉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명신탁,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중개에 관한 법률, 명신탁 약정, 탈세나 탈법이니까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가등기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물건을 다 포함시켜서 교도소 보낼 거예요. 5년에 2억으로 주하셔야 됩니다. 물권 변동 등기 효력이 있다고 없다고요? 무효 탈세 탈법 하는데, 근데 2번 주의하셔야 된다. 계약 당사자 일방이 누구였을 때? 수탁자. 그러면 돈을 받아서 샀다는 계약형이겠네요. 수탁자이면은 그 가로처럼 매도인이 손이면 거래 안전을 생각하기 위해서 등기가 유효다 무효다? 유효. 이건 유효. 그러니까 수유 없다 그랬잖아요. 유효입니다. 매도인 선이니까 넘어가야 돼. 거래 안전 때문에 유효입니다. 그래야 또 신탁자 골탕 먹이고입니다. 아주 쏠쏠하고 신탁자 골탕 먹인 재미가 제3자 보호. 선악을 불문해요 안 불문해요? 불문해요. 자, 그냥 유효. 저 악이 돼가도 동그라미 놓으셔요. 둘 다 보호. 적극하다 아니면 유효 주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효과 보실까요? 효과 요걸 잘 보셔야 되고요. 자, 먼저 이자간의 명신탁을 바로 등기가 가지고 있다가 신탁자 가지고 있다가 넘겨준 거니까 요걸 이전형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신탁자. 그 틀린 게 아니라 신탁자한테 그대로 있습니다. 찾아와. 자, 그러면서 취득해라. 그러면 네 명의 찾아와라. 그게 뭘까요? 이자간은 명의 회복. 명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팔아치우면, 수탁자가 팔아치우면 횡령자가 있을까 없을까요? 신탁자 것을 넘겨준 거니까 팔아치우면 횡령죄 성립한다.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간은 거의 시험 문제 안 내는데 이자간, 3자간에 횡령자가 달라지면서 내볼 수 있는 대상입니다. 성립한다. 5년이나 징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안 찾아온다는 신탁자 왜 안 찾아와? 명예회복하라고 이행강제금 부과해요. 10% 20% 부과합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등기형 보실까요? 자, 소유권은 꼼짝 않고 누구한테 있다고요? 매도인. 여기다가 신탁자, 수탁자 그러면 큰일 나요? 매도인입니다. 매도인이 병이면 병한테 꼼짝 않고 그대로 있어. 병자리에 앉아. 매도인 대비. 먼저 취득이나 그 다음에 주장을 신탁자가 해야 되는데 요거 대위일까요? 부당일까요? 대위. 누구 대위? 매도인. 저 매도인한테 소유권이 그대로 있으니까 매도인 자리에 네가 앉아라. 매도를 빼버리고 네가 앉아. 대위. 그리고 여기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 판례로 바꿨다? 성립하지 않아. 등기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안 해.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안 한다? 안 찾아온다는 신탁자 전말 때 빵 찾아와. 저 대위에서 부과한다. 여기 부과합니다. 부과 5. 그 다음에 이제 계약형 보실까요? 매도인 선이다.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수탁자였을 때 등기는 유효. 자, 옆에 볼까요? 근데 거기 취득해서 신탁자가 대위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을까요? 안 돼. 신탁자는 사지도 않았습니다. 돈 주고 네가 사라. 대위 아니고 부당. 팔면 팔 때 기다려서 부당. 그죠? 이제 2억 줬는데 2억을 수탁자 갖고 있다면 그거 내 돈 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놓으라 하면 돈 없어 하면서 깐죽깐죽 약 올릴 겁니다. 내 뱃속에 있다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횡령죄가 있다 없다? 없다. 신탁자 말고 수탁자가 사서 본인 거 판 거나 다름없습니다. 횡령죄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리고 근데 여긴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행강제금 있을까요 없을까? 신탁자 보고 안 찾아온다고. 그죠? 못 찾아와요? 유효. 수탁자 얘기 그대로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횡령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횡령죄도 없고 이행강제금도 없고 이행강제금도 없습니다. 등기형은 등기형 있는데 여기는 없어. 그리고 점유취득시효는 누구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신탁자, 수탁자 둘 다가 아닙니다. 신탁자만. 자, 어떤 형태가 됐건 신탁자만 20년 경과되면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점유취득시효도 우리 법령에서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수탁자는 절대 안 돼. 상속인도 절대 안 돼. 신탁자만 가능해.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1번 보실까요? 등기형 명의 신탁의 신탁자는 진정 명의 회복을 주장하여, 제가 언제 등기를 해본 적이 있나? 진정 명의 회복을 주장하여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뭔 소리 안 돼요? 1번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누구 자리에 앉아? 매도인 대비입니다. 이거는 이전형. 이자간의 명신탁 이전형일 때는 진정 명의 회복이라고 합니다. 니꺼 빨랑 찾아와라. 전말할 때 이전형.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등기형 명신탁의 경우에 수탁자가 제3자한테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판례 바꿨다고 합니다. 안 한다. 3자가 안 한다니까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볼까요? 계약형 명신탁의 경우 소유권은 그 다음에 매도인에게 있고, 계약형인데 매도인에게 있고, 신탁자는
다음에 매도인 대위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계약형인데 이거 뭔 소리 한데요? 계약형은 소유권을 매도인이 있다고요. 누구요? 매수인, 그죠? 수탁자. 매도인 선임은 매수인, 수탁자한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탁자는 매도인 대위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뭔 소리 하는데 매도인 대위로 부당이득, 팔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뭔 소리요? 이거는 계약형이 아니라 등기형이요. 등기형.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또 등기형이면 소유권이 또 매도인에게 있다. 그죠? 그런 맞고. 그 다음에 그 신탁자는 매도인이었을 때 매도인 대위를 통해서 등기형이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3번은 등기형으로 바꿔라. 틀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4번 계약당사 일방이 명의 수탁자 계약형이면은 매도인이 선이라고 해도 등기가 무효래요. 뭔 소리 하는데요? 매도인 선이면 등기 유효. 넘어가야 돼. 거리안전 생각해서 넘어가야지. 무효면 안 되지. 게입니다. 이제 옆에 마지막으로 제재 형벌. 형벌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이제 저 7번, 8번만 하면 오늘 끝납니다. 자, 먼저 명신탁자, 요거, 우리 시험 문제가 14회 때인가 3억으로 한번 내봤다는 겁니다. 또 1억이라고 할 건데 얼마? 2억입니다. 2억. 신탁자 벌금은 2억입니다. 하여튼 무시각이 많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들어간 지금 이제 돌아가셨죠? 영삼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수탁자. 3년에 얼마? 1억. 그러니까 여기다 또 2억으로 만든다. 얼마? 1억. 여기가 1억입니다. 1억. 그리고 옛날에는 방조죄가 있었습니다. 뭐 1년에 3천이 있었는데 지금 방조죄가 있다 없다? 없다. 요거 X에다가 꼭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방조죄 없어졌다는 거 아직은 시험 문제 안 내봤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작년부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징금은 실명 등기를 하지 않으면 10%가 아니라 30%입니다. 5 그리고 15 해가고 30%. 그 구간을 알 필요 없습니다. 30% 내에서 과징금 실명 등기 안 한다고. 그리고 과징금을 얻어맞고도 또 이행강제금 그리고 실명 등기 안 하면 첫 번째는 얼마? 10%.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두 번째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나서 또 실명 등기 안 하면 여기다 10 그러면 안 됩니다. 얼마라고요? 20. 이행강제금의 2. 두 번째에 2. 그래서 얼마? 20. 요 놈이 더 헷갈리고 말입니다. 처음에 과징금 얘기했을 처음이니까 첫 번째 10%, 이행강제금 얼마? 20%. 꼭 기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7번째 경매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요. 근데 경매 절차 특히 이제 입찰 보증금 얼마요? 항고 보증금 얼마요? 그리고 저기 잔금에서 바로 대금 지급 기일이요, 기한이요. 아마 올해도 또 장난할 것 같아요. 요즘 아주 맞들렸나 봐요. 자꾸 틀려주니까 아주 재밌다고 내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경매 신청을 하면 이제 여기 이미 경매 강제 경매가 있겠죠. 그건 중요하지도 않아요. 경매가 시작됐다. 경매 개시 결정. 한 이틀 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매각 준비를 법원에서 하기를 겁니다. 현황조사 집행관한테, 감정평가사한테 이 과정을 안 물어보고요. 매각기를 14일 후로 해서 공고를 할 건데 이제 5번입니다. 여기서 또 시험 문제 냅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일까요? 내가 써낸 신고 금액의 10%일까요? 뭐라고요? 최저 매각 가격 출제 제1순위가 여기입니다. 한 10번 내면 한 8번을 냈을 정도 아주 엄청나게 냈습니다. 요즘은 또 뜸안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여기도 주의할게요. 농지증 여기서 내야 됩니다. 매각 결정, 낙찰자를 결정하는 날 7일. 7일 정도 이내에 낙찰자, 오늘 수요일, 그럼 이제 화요일, 그럼 다음 주 화요일에 매각 결정일이 열립니다. 농지증 여기서 얻어와라. 그러니까 매각기일 때 농지증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낙찰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가져오라 하면 말이 되겠니? 낙찰되고 나서 채권가 매수 신고에 차순위 매수 신고 있으면 차순위 매수 신고에 내세요. 농지증 내세요. 입니다. 그리고 항고, 저 낙찰자 결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이것도 시험 문제 됐습니다. 거기는 항고 보증금이 최대일까요? 낙찰 금액일까요? 낙찰 금액이 있잖아요. 낙찰된 사람이 있으니까 그 낙찰자에 대한 불만이니까 낙찰 금액이 10. 근데 시험 문제가 최저가 10%가 항고 보증금이라고 아니래니까 던이 적어갖고 안 받아줘. 그입니다. 여기 낙찰 대금의 10%를 납부해야 항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채무자는 전액을 못 수당합니다. 이유 없으면. 그리고 채무자 이후에는 이자만 빼고 나머지는 돌려줘요. 이유가 없어도. 함부로 맞짱 뜨기만 해봐봐 손해가 엄청나. 그리고 8번째입니다. 잔금 납부인데, 잔금 납부로 소유권 취득인데 정말 중요합니다. 대금 납부, 대금 지급 기일이 맞을까요? 기한 맞을까요? 기한. 이제 조금 보니까 뒤통수 자꾸 여러 번 얻어 맞아 보니까 이제 뒤통수가 좀 뜨끈뜨끈 하실 건데 이제는 안 틀리잖아요. 이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금 지급 기한
기한 아무 때나 기일은 마지막 날 누가 기다리래? 바늘 사다가 무릎팍을 팍팍 쑤시면서 참으라고 안 합니다. 얼마든지 안에서 내라 주셔야 됩니다. 뭐 저거 아주 재밌다고 맞들려갖고 요즘 자주 내나 주십니다. 자꾸 틀려주니까. 그 다음에 배당.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명령은 잔금 납부로부터 6개월 내에 6개월 넘어가버리면 명도소송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가스통 붙들고 있으면 라이터를 얼른 주세요. 붙여보라고 합니다. 저거 아주 독점이네. 이사비용 저 나갈 테니까 라고 싹싹 빌립니다.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당 순서 한번 꼭 주의해 놓으시고요. 자, 먼저 경매비용 가장 영순위. 그리고 필요비, 유익비,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유익비 이런 거 거의 없긴 한데 가장 먼저 챙겨줍니다. 그리고 국세보다 더 빠르다 1순위. 이건 올해 막 세법에서도 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최우선 면제금. 그 다음에 사람 목숨이 중요해. 임금. 그리고 재보상금. 다 병원에 누워있구만. 애들 손가락을 쪽쪽 빨게 생겼구만. 고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당해세. 근데 그 당해세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서는 은행보다 더 빠르다는 당해세 주셔야 됩니다. 근데 취득세는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거기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세법에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재산세 들어갑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들어갑니다. 보유단계 세금들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속 들어가고요. 증여까지 들어갑니다. 증여세. 근데 취득하고 양도 안 들어갑니다. 부가가치세도 안 들어가요. 이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기 재산세부터 증여세까지 그 4개, 요놈이 당해세. 그 당해 목적물에서 발생한 세금, 최고 손변제보다는 늦지만 은행보다는 빨라. 취하셔야 됩니다. 국가도 세금 받아야 되겠대. 고생합니다. 그리고 당해세. 그리고 이제 당해세 외가 이제 금방 보셨던 취득, 양도소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조당권. 여기 이제 서로 빠른 순입니다. 확정일자. 그 다음에 상가가 되건 주택이 되건 임차권 등기. 여기 4개는 서로 빠른 순으로입니다. 세입자가 빨라 그러면 세입자, 은행이 빨라. 은행이 빠를 수밖에 없죠. 집 사자마자 대출. 그러니까 확정자는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안 나가 확 밀어버립니다. 다음 4순위가 아까 1순위 저기 2번 3개월분 3년분 넘어간 겁니다. 임금은 1순위 3개월분은 근데 나머지는 4순위 겁니다. 죽을 사자. 요 4순위 정도 오면 못 받아 입니다. 그리고 자 5번은 법정길이 좀 늦은, 그 바로 근저당보다 더 늦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보다 더 늦어서 늦은가 봐.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6순위 이게 이제 건강보험료 같은 거 좀 빠를 것 같아. 이렇게 늦어요. 공단에서 받을 생각이 없나 봐. 있는 거 돈밖에 없어갖고. 그 다음에 일반 채권 정말 대항력 잘못 갖추면 그냥 소비대차 사용증만 써놓으면 아예 보호를 못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순서하고 배당 순서도 자주 냈었다가 요즘은 안 냈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매수신청 마지막 이것도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오고요. 자, 먼저 첫 번째 박스 등록신청은 누굽니까? 지방법원회장 아니면 법원행정처장. 등록신청 지방법원 지방법원회장입니다. 아마 우리 세종시 저기 대전에 가야 되나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증, 그리고 중개사하면서 등록증 4번. 이런 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실무교육. 근데 여기는 실무교육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기 중개업에서는 여기는 필요 없었는데 여기는 필요해. 그러니까 여기는 등록신청하기 전에 먼저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중개업은 아니고. 이거 헷갈립니다. 그리고 여권용 사진 2매. 그리고 보증 관련 서류, 여기도 보증 관련 서류가 먼저 필요해요. 여기입니다. 교육도 먼저 받고 보증 관련 서류가 정말 먼저 필요합니다. 보증 관련 서류 먼저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 수수료 공인중개사는 2만 원, 틀린 건 아니고 법인은 3만 원. 그런 건데 뭐 내본 적은 없는데 그래도 한번 신경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등록기준. 자, 먼저 공인중개사하고 법인 부칙은 안 돼. 경매 그러면 아주 거품 문다고 했습니다. 경매를 몰라. 제가 자격증이 없어갖고. 그리고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지정. 네, 누가 지정합니까? 지방법원장 말고 시도사는 아니고 누구? 법원 행정처장. 하여튼 지방법원의 장한테 등록. 그리고 교육은 법원 행정처장. 이거 정말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여기도 알아야지. 대표자가 알아야지. 주의 볼까요? 임원. 그리고 사원은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 받는다 안 받는다? 이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대표자만. 이건 정말 꼭 올해는 정말 꼭 나올 것 같아요. 맨날 제가 양측이 되는데 아마 올해는 제발 좀 나와라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증보험, 그리고 공제 가입하고 공탁을 먼저 가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주된 사무소 2억 맞죠? 부칙은 없고 분사무사고, 그리고 공인중개사 이 개업은 1억. 요거 뭐 틀린 거 아니고 맞고. 그 다음에 등록증을 여기는 얼마 만에 줄까요? 7일 만에 못 줘요. 그 다음 30일 아니고 14일
64일이 맞습니다. 이건 가끔씩 안 틀리고 나왔고, 그리고 분실부에서 재교부 신청 다 기재사항 변경까지 재교부 신청 할 수 있다. 그리고 사건 카드, 경면하는 사건이니까 사건 카드 거의 안 내봤는데 매수 신청들이 확인 설명서 얼마? 3년일까요? 5년일까요? 5년. 이거 5년밖에 없습니다. 5년.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근데 영수증은 서식을 작성해서 교부하는 소리는 있어도 우리 중개법령에는 아예 없고요. 근데 5년 동안 보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안 한다에다가 동그라미 칠까요? 한 번도 안 내봤는데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1번 보실까요? 매수 신청대로 법원 행정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한다. 법원 행정처장 손바닥 뒤지가 얻어맞아긴다. 누구? 지방법원 지방법원장. 얘는 교육받으래. 우리 보고 경매교육하는 교육받으래. 대표자 보고입니다. 1번 X. 자, 2번 지방법원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아주 소수로 써라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를 해야 된다. 지방법원의 장이 지정한다고. X 누구? 법원 행정처장. 법원 행정처장하고 이놈은 지방법원의 장이 두 분이 헷갈리시게 하시네. 아주 1번 2번 X. 자, 그리고 세 번째 볼까? 꼭 요거 법인의 대표자 그리고 임원사원 전원은 경매에 관한, 그럼 임원사원도 소속도 이제 소속도 엉뚱한 소리인데 실무교육을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X 누구만? 대표자만. 그죠? 대표자만. 분사무소가 되면 책임자만이지 다른 사람은 아예 매수 신청 대리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소속도 아예 안 받습니다. 뭐 중개 보존이 무슨 매수 신청 대리할 수 있다고 너무 엉뚱한 소리. 걔는 중개업에서도 아예 대리가 안 돼. 커피만 타야 되겠다. 여기 소속도 안 되고만 임원사원도 받을 필요 없다. 대표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보수는 어째 한 번도 안 내봅니다. 자, 먼저 상당 권리분서 50만 원. 근데 3개까지는 50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개당 얼마를 더 추가한다고요? 5만 원. 그럼 만약에 5개로 권리분석했다. 그럼 얼마일까요? 5개? 60, 그죠? 60이죠. 50만 원, 3개 가지고. 그 다음에 2개를 더 했으니까 얼마? 또 250. 그럼 얼마? 자, 50에다가 10만 원 보태니까 60입니다. 60. 자, 그거 아직 안 내봤는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매수인 결정이 나면 감정가 몇 %일까? 1%일까? 1.5일까요? 여기서는 숫자가 좀, 여기는 글자가 좀 적죠. 그러면 여기도 적은 숫자 1%. 그리고 최저 금액이 적잖아요. 최저 매각 가격에 균형을 좀 맞춰줘. 최저 매각 가격 글자 수도 많네. 좀 큰 숫자, 그죠? 1.5입니다. 요놈도 아직 한 번도 안 내봤다. 감정가에다가 1.5 감정 쌓였냐고, 최저 매각 가격에다가 1% 자선 사업 하실 거냐고, 그 얘기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수인 결정이 안 나도 얼마라고, 여기다 30g 안 되고 50만 원 안에서 그래도 합의해서 별도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비, 교통비가 50이다. 뭐 관광차라도 부를 거니 그입니다. 얼마? 30만 원. 3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엎어지면 코달 근거리 교통비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바로 옆집에 걸어가도 거기 법원인데 받으면 아주 절단 낼 거입니다. 그러면 문제 마지막 매수인 결정이 나면 감정가 1%가 맞을까요? 1.5가 맞을까요? 1.5가 아니라 1% 최저 매각 가격이 1.5 이런 것도 아주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요 정도. 그래서 특히 이제 어디다가 등록에다가 교육 누가 받으래 요것만 기억을 좀 잘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정말 이제 올해 꼭 가셔갖고 이제 합격하시고 내년도 또 안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밥 사러만 오시고요. 하여튼 좀 지금 이제 언제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맞지 마시고요. 한번 잘 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거의 27일 하고 토요일인데 하여튼 요 안에는 하여튼 월요일 됐건 화요일이 됐건 잠만 그냥 막 주무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제 한 목요일 되면은 이제 불면의 밤을 지새울 거고 금요일 날은 더 잠이 안 오고 요 날은 이제 눈 뜨고 시험장 가실 건데 이렇게 3일 정도 쌓이면 이제 시험장 가셔갖고 병원차 이제 구급차 불러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되니까 하여튼 요 안에서 하여튼 목요일도 좀 주무실 수 있으면 막 좀 주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어떤 분은 그냥 금요일도 편하게 주무실 건데 그러면 좀 안 될 건데 이렇게 해서 여기 잠이 아예 안 올 거니까 요주에는 그냥 아예 운동 좀 하시고 여기서 봐봐야 이제는 책이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봐봤던 것만 그냥 6권 다 쌓아놓고 그냥 꼭 다 볼 수 있는 것만 보면서 그냥 넘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막 꼼꼼하게 보시면 아예 이제 머릿속에 안 들어가고 더 헷갈립니다. 더 헷갈리니까 그냥 70점 정도 받아갖고 합격해야지 이런 식으로 좀 편하게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시면 그래도 나중에 이제 마이너스 돼도 한 65점 이렇게 맞을 수가 있을 거니까 이제 그냥 기본은 60점 그러면 이제 59점 나옵니다. 이러니까 조금 더 왜냐면 시험장하고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꼭 답책할 때 2번 3번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다른 놈은 안 헷갈려요. 2번 찍는다고 콕 찍었는데 옆에 가보니까 3번
그러니까 여기 나중에 보면 컴퓨터는 정말 여기서 거짓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요 둘 중에서 자꾸 헷갈린답니다. 그러니까 많이 한꺼번에 막 급하게 쿡쿡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그 사인펜 같은 거 이렇게 찍는 거 있습니다. 이거 다 칠하지 마시고 이렇게 찍고만 다니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 정도만 넘어가면 이거 다 안 쳐도 괜찮습니다. 한 반만 넘어가면 다 알아주고, 그리고 얘가 만약에 막 토해냈다 그러면 나중에 조금 이렇게 칠해줬으면 공단에서도 이 정도는 봐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막 다 채우려고 그러다 또 넘쳐나면 문제다. 큰일 나면 안 되니까 여기는 어느 정도 딱 조금 남아도 괜찮아요. 반만 넘어가면 칠하시면 되고, 칠할 필요 없이 이렇게 콕콕 찍는 게 있습니다. 그 문방구 하면 있습니다. 그거 하나 사다가 또 이제 잘 나오는지 보고 시험장 가셔갖고 요거 찍고만 다니라는 겁니다. 칠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것만 잘 해가지고 꼭 합격하시고, 내년도에 또 돈을 벌고 해야 되니까 한번 고생 좀 막바지 좀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는 일단 그냥 한번 이제 점심 사러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